전북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대인 여러분의 알찬 캠퍼스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본대학 방송은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을 방송 이념으로 해서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UBS 뉴스입니다. 지난 19일 우리 대학 알림의 거리 일대에서 창업지원단이 주관하는 JB 청년 CEO 프리마켓이 열렸습니다. 매 학기마다 진행되고 있는 본 행사는 학내 창업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학우들과 만 39세 미만 청년 CEO가 참여하여 손수 제작한 물품을 학우들에게 직접 판매해보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프리마켓을 통해 도내 청년 CEO들과 소통하고 시제품과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직접 분석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16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우리대학 창업지원단 그리고 전라북도 지역의 대학들이 참여하는 청년 한마당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난 9월 20일 할로윈을 주제로 한 우리 학교의 가을축제가 열렸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우리 학교 알림의 거리에서 프리마켓이 그리고 오후 5시 30분부터는 푸드트럭과 무대 행사가 소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또한 축제의 컨셉에 맞게 학교 곳곳이 할로윈 분위기로 꾸며져 있어 학우들의 관심과 흥겨운 분위기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총학생회는 또한 할로윈 분장 부스와 사진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축제의 즐길거리를 더했는데요. 특별한 컨셉과 즐길거리로 순조롭게 마무리된 이번 가을 축제. 이번 축제와 같이 더 나은 대학 문화를 위해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홍선아입니다. 지금 시각은 1시 14분입니다. UBS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방송국 UBS UBS 오피니언 시간입니다. UBS 오피니언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9월 9일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의 자연과학대학 모 교수가 수업 시간에 발언한 것에 대한 논란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게시물은 교수가 한 성희롱적이고 비판적인 발언에 대해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자신의 와이프가 본인의 195번째 여자다. 일본 불매운동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룸살롱에서 우리 학교 여학생들을 보았다 등 학생으로서 듣기 거북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발언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학생들의 부모님을 무시한다거나 아무렇지 않게 수업에 늦게 오는 등 교수로서 해서는 안 될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가 공론화되어 사건이 커지자 이 수업을 폐강하고 교수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고 수업했다, 죄송하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하였는데요. 사실 이 교수의 문제 발언 및 행동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학교 정식 교수에게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만큼 학생들은 물론 사회에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갑질 논란, 교수 자식 비위 행동, 교수 채용 비리 등 부정적인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는 요즘 학교의 엄한 징계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처벌이 필요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본 글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1991년 4월 3일에 마지막으로 일어난 일로 공소시효는 15년, 2006년 4월 2일에 만료되었습니다. 그 후 살인범죄는 공소시효 만료법을 적용하지 말자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었지만 본 사건이 이 개정법 적용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영화 살인의 추억의 모티프이기도 하죠. 과거에 비해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예전에는 잡기 힘들었던 용의자를 잡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국민청원 게시판이 글이 올라오듯이 범인 검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증가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본 사건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국가는 유력 용의자 대처에 관한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 여성 10명의 가족의 심정을 헤아려서라도 범인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을 마칩니다. 저희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는 주 5회 평일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50분까지 오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점심에는 설레지만 아프고 씁쓸한 우리의 이야기, 연애의 모든 것이, 화요일 점심에는 문학작품을 소개하여 학우들에게 마음의 휴식을 선사하는 문학 배면 시체가, 수요일 점심에는 귀로 듣는 드라마, 영화 리뷰 방송 하루 한 잔 여유가, 목요일 점심에는 대학생의 시선에 맞추어 뉴스를 소개하고 더욱더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뉴스 코멘터리가, 금요일 점심에는 학우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전대 캘린더가 방송됩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UBS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의 점심시간은 잘 보내고 있으신가요? 시끌벅적하고 활기찬 여름의 기운은 사라지고 조금은 차분하고 조용한 가을의 계절이 물씬 찾아온 것 같아요. 가을을 맞이하여 각 단대축제, 가을축제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선선한 날씨와 함께 축제를 즐기시면서 좋은 추억들을 쌓고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대학 축제의 가장 큰 장점은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밖에서 즐기며 놀 수 있다는 점 같은데요. 저도 저번 주에 축제를 다녀왔는데 와, 정말 대학생은 이렇게 논다. 젊음의 기운을 확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배, 동기, 후배들과 함께 재미있는 무대를 보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드셨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다양한 축제 및 행사들이 남아있으니 꼭 가셔서 후회 없이 재미있게 놀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2019년 9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좋은 일이, 아니면 조금은 기분 상했던 일이, 그것도 아니면 오늘 또 역시 평소와 평범하게. 우리 전북대학교 학우님들의 오늘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무슨 일이 있었을지라도 지금 저희 문학배면 시체, 문배시 방송을 들으시며 훌훌 털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점심시간에 진행되는 저희 문배시 방송은 매주 2개의 문학작품들을 선정하여 학우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작가 소개, 작품 배경과 줄거리 소개, 간략한 서평까지 학우님들께 도움될 만한 핵심 정보들만 쏙쏙 골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문학에 대한 간단한 상식 퀴즈 워밍업 시간과 학우님들의 마음을 울려 꼭 기억되었으면 하는 하루 한마디 시간까지 문배시 방송,
알차게 구상했으니 학우님들의 더 큰 응원과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오늘의 워밍업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할까요? 다들 소설 돈키호테 알고 계시죠? 자신을 편력 기사라 부르면서 엉뚱하고 무모한 도전을 감행했던 돈키호테는 400년의 세월을 넘고 넘어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을 이르는 대표적인 말로 현재 쓰이고 있는데요. 이 소설의 작가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 안에 자기가 겪은 스페인의 영광과 쇠퇴를 모두 담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기사도 소설 속에만 존재하는 영광의 세계를 현실에서 찾고 있는 돈키호테가 탄생한 것인데요. 돈키호테는 독자들의 잣대로 인해 현실 감각 없는 인물로 인용되기도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주위의 시선과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상을 향해 뜻을 굽히지 않고 다가서는 인물로 재탄생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작품은 인생의 후반을 돌아본 작가 세르반테스가 자신의 삶과 세계 정복의 꿈을 잃고 쇠락해가는 조국의 모습에 대한 애정 어린 풍자인 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의 등장인물은 주인공인 돈키호테와 이 사람으로 상반된 성격을 가진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꼽습니다. 돈키호테의 부하로 더욱 현실적인 성격을 가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등장인물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또 약간은 모자라지만 충실한 종자의 역할로 매력적인 성격으로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전북대학교 학우분들이라면 정말 쉽게 맞히실 것 같아요. 뭐였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퀴즈를 마치는 쏠쏠한 재미와 알아두면 언젠가 쓸데있을 것 같은 상식 하나 얻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워밍업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의 힐링곡 듣고 오실까요? 아이유의 무릎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아이유의 무릎이라는 노래 듣고 오셨는데요. 정말 언제 들어도 아이유의 목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와 함께 학우님들의 오늘 하루도 편안히 순조롭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김훈 작가의 내 젊은 날의 숲, 정지용 시인의 호수라는 시를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이 문학 작품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큰 효과는 아니더라도 가끔 지치고 힘들 때 이 작품들이 주는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문학 배면 시체, 문배시가 주는 오늘의 첫 번째 작품은요. 이근우 작가의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제목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일까 벌써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이 책의 저자 이근우 작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때 6.25 전쟁을 겪었었는데요. 그 후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단칸방을 전전했고 대학 시절 4.19와 5.16 반대 시위에 참여해 감옥 생활을 하는 바람에 한동안 취직이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는 결코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쟁과 가난이 사람의 의지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실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자 그제야 비로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전쟁과 많은 시련 때문에 정말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 때문에 작가 이근우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그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었습니까? 이에 대한 그의 대답은 단순한데요.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처럼 그는 인생에는 뜻대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더군다나 삶은 예기치 않은 실언에 가장 크게 흔들린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는 일을 해결해 보겠다고 집착하면 인생이 힘들어진다고 말하곤 했었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시련은 일상의 작은 기쁨들로 인해 회복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하는 유일한 삶의 태도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은 받아들이되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기쁨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 누리는 것이라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그런 사소한 즐거움이 쌓여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운 인생이 된다고요. 또 아흔을 앞둔 그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대한 부질없는 후회나 피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마음껏 한번 찾아보라고. 사소한 기쁨을 잊지 않는 한 절대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까지 유쾌하게 살아야 하는 진짜 이유라고. 와, 정말 이근우 작가의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속에 와닿는 것 같아요. 이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로 상처를 치유해주는 작가 이근우의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이라는 책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책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방탄소년단의 잠의 뷰입니다. 네, 방탄소년단의 잠의 뷰라는 노래였습니다. 방탄소년단도 자신들이 이토록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비록 작은, 한없이 작은 존재처럼 느껴질지라도 먼 훗날 세상을 빛낼 학우님들이라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UBS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근우 작가의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이라는 책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 책은 85살 노학자가 전하는 나이 듦에 관한 솔직하고 유쾌한 철학적 통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50년 넘게 수만 명에 이르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우리나라 정신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작가 이근우가 먼저 인생을 살아본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보석 같은 조언을 담은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3개의 장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제1장, 아흔을 앞두고 비로소 드는 생각들. 제2장, 어차피 100년을 살아야 한다면 인생을 대하는 태도. 제3장, 내가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러운 인생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이유. 일상을 대하는 태도. 이렇게 3 부분으로 나누어 담담한 위로를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은 즐거움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쓴 것이야말로 남들이 보기에 특별한 인생을 살아온 자신이 진짜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던 진정한 이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인생의 중반기에 이르러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는 삶의 문제들에 대해 실질적이면서도 철학적인 통찰을 건넵니다. 인생을 대하는 태도, 일상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 등 저자가 전하는 40가지 통찰이 누구보다 가장 먼저 자기를 챙기면서 살고 싶은 이들에게 훌륭한 지침이 되어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무엇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지? 의문이 들고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이 책,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이 훌륭한 나침반 기능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방황하고 있는 우리 청춘들에게 추천하고 싶은데요. 85년 인생 내공으로 다져진 뿌리 깊고 단단한 생애 철학을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의 이야기를 전하는 작가 이근우도 마냥 행복한 사람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의 건강 상태를 알고 나면 독자들은 깜짝 놀라곤 한다는데요. 그는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당뇨, 고혈압, 허리 디스크, 관상동맥 협착 등 7가지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몸 상태에서도 즐겁게 인생을 살아온 그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힘든 시절을 거치면서 자력으로 어째 볼 수 없는 인생의 시련이 일상의 작은 기쁨으로 인해 회복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소한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처럼 말이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정말 힘든 시절을 겪어본 사람이 전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의 따뜻함과 진심이 배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처럼 지금 여러분들도 비록 힘들고 지친 시기를 거치고 있더라도 사소한 일로 또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일로 해결될 날이 올 테니까요. 힘내시며 꿋꿋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작품, 이근우 작가의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이라는 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백예린의 우주를 건너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정말 감미로운 멜로디의 노래였습니다.
요즘같이 선선한 날씨에 딱 어울리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힘차게 두 번째 작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작품은 김용택 작가의 어느 날이라는 시인데요. 먼저 작가 김용택 시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김용택 작가는 부박한 모더니즘에 휩싸이지 않고 이념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언어적 절제를 지키며 아름다운 시로서 독자들에게 감동을 준 시인으로 평가되는데요. 작가 이외에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고 전북 작가회 회장, 전북 환경운동 공동의장 등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2년 창작과 비평사의 21인 신작 시집에 연작시 섬진강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창작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초기 시는 대부분 섬진강을 배경으로 농촌의 삶과 농민들의 모습을 정감 있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가 다루고 있는 시적 언어의 소박성과 그 진실한 울림은 토속적인 공간으로서의 농촌이 지니는 전통적인 가치와 새로운 현대적 변화를 연결해주는 정서적 감흥력을 발휘하는 뛰어난 표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상의 체험을 시적 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소탈함과 절실함을 동시에 긴장감 있게 엮어내는 시적 상상력은 독자적인 시적 경지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곤 하는데요. 특히 그가 부박한 모더니즘에 휩싸이지 않고 격정적 이념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정서적 균형과 언어적 절제를 지키면서 아름다운 시로서 독자들을 감동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서정성뿐만 아니라 분명한 시적 개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시인입니다. 오늘은 그의 시 어느 날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 속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듣고 올게요. 어느 날 김용택 나는 어느 날이라는 말이 좋다. 어느 날 나는 태어났고 어느 날 당신 또 만났으니까. 그리고 오늘 또 어느 날이니까. 나의 시는 어느 날의 일이고 어느 날에 썼다. 네, 이렇게 노래와 시를 듣고 와보셨는데요. 시를 들어보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보자마자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자극적인 어조가 아닌 그냥 툭툭 내뱉는 듯한 어조로 쓰였기 때문에 읽기가 훨씬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택 시인은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보고 싶듯이 한 번 보면 궁금해지고 또 보고 싶은 시가 좋은 시이다 라고 말했었는데요. 바로 이 시, 어느 날이 시인에게도 또 보고 싶은 시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를 읽어보면 어느 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시인은 이 어느 날이라는 단어에 대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을 살아가고 어느 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어느 날 또 죽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이라는 말이 많은 걸 함축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한마디인 것 같아요. 좋은 일로 채워졌던 그제도 조금은 힘들었을지도 모를 어제도 사실 다 어느 날인 거잖아요. 이렇게 가볍고 따뜻한 비유 덕분에 이 시가 더욱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하루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루였나요? 누구에게는 오늘이 사랑스러운 날일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오늘이 중요한 날일 수도 누구에게는 오늘이 아픈 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가 어떤 날로 채워지는지는 여러분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니까요. 좋은 선택들 하셔서 좋은 하루로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각자의 시간을 나름대로 멋지게 살아가고 있으실 텐데요. 오늘이 여러분에게 가장 멋진 날로 기억되길 바라면서 두 번째 작품, 김용택 시인의 어느 날이라는 시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근우 작가의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이라는 책, 김용택 작가의 어느 날이라는 시를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저희 문빼시가 추천해드린 작품도 여러분들에게 작은 힐링과 위로로 다가갔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루 한마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하루 한마디는 어차피 할 일이라면 최대한 즐겁게 해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반복되는 일상을 즐겁게 버티는 비결이자 추억거리를 많이 만드는 방법이다 라는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의 저자이자 인생 선배 이근우 작가의 한마디였습니다. 비록 여러분들 눈앞에 학업, 과제, 아르바이트 등 많은 숙제가 남아있을지라도 어차피 할 일이라면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이런 말이 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우리 전북대학교 학우님들도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조금 더 성숙한 나로 성장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문학 배면 시책, 문빼시는 마지막 곡 앤 메리의 2002 들려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좋은 추억으로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도은서, 기술의 정상록, 진행의 저는 홍선아였습니다. always remember when like this. 나의 꿈을 향해 날아가겠어. 희망찬 미래로 달려가겠어. 새로운 세상을 찾아 내 꿈을 이뤄주는 곳 전북대학교. 이십 세기 최고의 발명품, 기적의 소재라 불리던 플라스틱. 캠퍼스를 거닐다 보면 우리가 마시고 남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의 소재라는 명성답게 플라스틱은 약 100년 동안 우리 삶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전 세계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때문에 죽어가는 동물들, 태평양 한가운데의 쓰레기섬, 제대로 분리수거한 플라스틱도 재활용되지 않은 채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우리들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지구를 위해, 내 가족들과 나 자신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줄여야겠죠? 전대인, 플라스틱 쓰지 마.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 일회용 컵과 빨대 대신 텀블러를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개인의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바람이 되도록 전북대인 여러분 모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UBS 캠페인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